영상이나 사진이나 프리뷰를 보여줬을 때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안 가는 바디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근데 제가 M4를 팔고 R5를 구매를 했습니다. 과연 제가 M4를 팔고 R5를 구매한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R4를 쓰다가 M4를 넘어갔었는데 처음에 M4가 포커스랑 크리에이티브 룩이 너무 좋아서 만족도는 높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제 크롭했을 때 3천만 화소의 M4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감독님이 M4를 팔라고 해서 M4를 팔고 이 기회에 R5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고해상도의 뽕이 차오르는데 스펙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6100만 화소의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6100만 화소면 JPG로 200메가면 한 20장 찍으면 1기가 정도 되는 거고, 라지 사이드로 했었을 때는 한 장당 60메가까지 용량을 업할 수가 있고요. 로우 파일은 하나당 막 100메가씩도 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좋아야지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풀프레임 E-마운트 렌즈로 디지털 줌이 8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회전형 디스플레이라가 되는 건데요. 요즘은 스위블 액정으로 해서 스위블이 이렇게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때 보면 이게 틸트 되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틸트가 좋고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스위블이 좋은데 둘 다 가능하니까 짐벌에서도 사용했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F 기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AI 트래킹으로 사물과 인물을 잘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물을 많이 찍을 일은 많이 없어서 엄청난 체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FX3랑 같이 비교했었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포커스를 잡아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산은 초당 10매까지 가능하고 8K 영상 그리고 우측 선떨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R5를 풀샷으로 8K로 찍고 있고 핸드헬드 할 때도 FX3보다는 손떨방이 더 좋아서 안전하게 찍을 수 있더라고요. 큰 스펙을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R4와 R5의 화소수는 차이가 없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안 산다, 뭐 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서 써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 액정이에요. 선명한 액정인데 소니의 고질병이긴 하지만 액정 쓰레기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액정을 보고 노출을 맞추면 나중에 후반 갔었을 때 굉장히 어둡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R5 액정은 정말 좋았어요. 숫자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직접 봤었을 때도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색과 노출을 맞출 때 R5의 세팅값 기준으로 다른 카메라의 노출값을 세팅을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프트 스킨이에요. M4를 팔면서 R4를 못 샀던 게 소프트 스킨이 너무 좋아서 포기할 수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없을 땐 몰랐는데 쓰고 나니까 영상이나 사진이나 프리뷰를 보여줬을 때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보정을 해서 나오니까 상대방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한데 이제 R4는 소프트 스킨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롬은 빠져도 소프트 스킨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R5를 선택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립감 역시 이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립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FX3나 다른 M3나 다른 거 다 만져봤지만 무게감이나 파지감이나 이런 게 꽉 잡고 있다는 느낌? 딱 감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호환성이에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M4, S3, R4에서 쓰던 케이지나 액세서리가 다 호환이 된다는 점이에요. 이중 지출 안 해도 되고 배터리도 비싼데 기존에 있던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어서 돌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섯 번째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고화소예요. 처음에 R4를 썼었을 때 고화소 나한테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3000만 화소로도 써봤고 그리고 T4에 2600만 화소로도 쓰다 보니까 역시 고화소가 제일 좋더라. 화소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들었었고 보정했었을 때도 관용도가 다르니까 R4를 살고 나서도 그 고화소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었어서 그 고화소에 대한 장점도 되게 좋았습니다. 포토샵에서 이렇게 당겨보면은 피부결을 보시면 멀리서 찍어도 피부결이 다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았지만 단점도 일단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일단 고화소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고화소는 곧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고화소다 보니까 적은 빛에서도 노이즈가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영상용 바디랑 비교했었을 때는 노이즈가 금방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서 빛이 많거나 조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R5로 영상 촬영하는 거 좋지만 빛이 없는 상태에서는 R5로 촬영하면 그래도 노이즈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아무리 데일리로는 조금 커요. 최근에 이제 후지랑 리코를 많이 들고 다니는데 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크기가 작죠? 이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에는 비교적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R5의 렌즈까지 들고 가기에는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렌즈들이 작으면 괜찮지만 저는 이미 다 GM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GM 렌즈도 다 크거든요. 마음 먹고 나가는 날 아니면은 좀 이제 미팅이나 산책 갈 때 손이 잘 안 가는 바디이긴 합니다. 저도 컴퓨터를 맞춘 지는 한 2, 3년 정도 돼 가는데 램이 128기가예요. 128기가면은 낮은 기가 수는 아닌데 순항동도 찍은 거를 라이트룸에 올리면 컴퓨터에서 소음과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프리뷰하기도 많이 벅차고 보유하신 컴퓨터가 좋지 않다면은 컴퓨터를 또 구매를 하셔야 되거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져서 외장 하드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원본을 카톡으로 공유했었을 때 미리 보기 파일이 아니라 그냥 파일 자체로 보내진다는 거. 그래서 좀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보내주고 나서도 좀 미안한 상황이 생깁니다. 파일 크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파일 크기가 너무 높다라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R5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M4를 써보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얘 발열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발열이 뜬 적은 없고 이제 물티슈는 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풀 HDMI이기 때문에 가끔 라이브도 사용하고 있고 8K니까 영상으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용으로 500만 원이 넘는 카메라지만 나름 잘 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AIAF가 향상이 돼서 조류, 동물, 차량, 비행기 같은 거 물체도 굉장히 잘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거의 좀 건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거를 찍다 보니까 그런 AF에 대해서 체감이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그렇게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